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63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혈처와 맥기와 맥기봉과의 관계를 강의하겠는데요. 맥기봉이 혈처의 주인봉이라고 말씀드렸죠. 맥기봉은 과엽에서 우뚝 일어나는 것이 맥기봉입니다. 현무에서 과엽을 거쳐서 과엽이 들어가 가지고 과엽을 만드는데 그 과엽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곳이 맥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기봉은 맥기의 출신처가 되어요. 또 혈처로 봐서는 혈처에서 용우 출신처는 조산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맥기봉도 맥기의 출신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과엽과 맥기봉을 보고 맥기가 어느 곳으로 뻗어 내려가 가지고 혈을 맺었다라는 것이 첫째 나오죠. 두 번째는 맥기봉을 보고 성씨로 나누어 가지고 5성 중에 어떠한 성씨 중에서 무슨 성씨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 혈처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 맥기봉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맥기봉에서는 맥기가 용과 똑같습니다. 중출 혈을 맺으라고 맥기가 나오는데 가운데로 나오는 맥기를 중출맥이라고 하고 좌측으로 나오는 것을 좌출맥이라고 그렇습니다. 또 우측으로 나오는 것을 우출맥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맥기의 행도를 찾는 곳이 바로 맥기봉입니다. 맥기봉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제가 강의하는 것은 맥기봉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혈은 어디로 가서 맺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혈처의 주인은 그전 강의에 혈처의 주인을 찾는 방법에서 강의를 드렸죠. 그러나 그 강의만 가지고서는 맥기봉을 못 찾아요. 성씨를. 왜 그러고 맥기봉을 알아야 그 성씨를 찾죠. 맥기봉이 주인봉이면데 그 혈처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는 간단합니다. 또 맥기봉이 생하는 성씨가 들어가요. 맥기봉이 가령 토성체라고 하면은 토생금허죠. 그래서 금성의 성씨가 들어갑니다. 금목수화토 오행의 우리나라 성씨가 있는데 각각의 오행 중에서 성씨가 24 아니면 25개의 성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맥기봉 그것은 12운성으로 찾지요. 혈체에서 봐서 12운성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은 욕봉으로 일어난 맥기봉을 설명드리는데 욕봉으로 일어난 성진체 맥기봉은 가령 수성체로 일어난 맥기봉 같으면 수생목하니까 목성이 들어갈 혈 이렇게 정해지는데 그러면 24개 내지 25개의 성씨가 있다고 그랬죠. 각각의 오행 중에서. 그러면 25개의 성씨는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170여 성씨가 되죠. 이 중에서 25가지의 성씨를 고른 거예요. 욕방이니까 혈처가 수성이라고 하면 수생목 하니까 목성이 그 혈처에 들어갈 주인 이렇게 25개가 정해졌는데 음양으로 나눠집니다. 또 성씨를 찾을 때에는 음양으로 나눠지면 어떻습니까? 24가지의 성씨라고 하면은 12, 양 12이니까 맥기가 좌측으로 돌아서 들어오면은 양맥이죠. 우측으로 돌아가면 음맥이죠. 가령 좌측으로 돌아서 내려왔다 하면은 목성체의 성씨 중에서 양의 성씨만 찾으면 되니까 이제 12개로 나눠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또 하나를 찾느냐? 성씨 중에서 12개로 이미 나눠졌는데 그러면은 혈처에서 포태양생을 붙여 가지고 음양을 고르고 포태양생을 붙이면은 단 하나의 성씨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성씨를 찾게 됩니다.
무슨 성씨가 들어간다 라는 것이 찾아지고, 그리고 포태양생욕대관왕세병사장으로 일어난 12개의 맥기봉 중에서 생왕관대방으로 일어난 맥기봉은 사대부가 들어가요. 고관대작의 집안에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절방으로 일어난 맥기봉은 가난하고 천했던 고생했던 사람들을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성씨를 추려내면은 사절 맥기봉으로 일어났으니까 가난하고 고생했던 사람이 들어갈 자리인데 무슨 성씨 이렇게 나눠지죠. 맥기봉이 멀면은 그 혈에 들어갈 사람 주인이 먼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맥기봉이 바로 가깝게 있으면은 그 부근에서 있는 사람이 그 혈체에 들어갑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혈체에 무슨 성씨가 들어간다. 가에서 맥기봉과의 혈과의 관계, 자손 우선 해가지고 음양을 찾고 12운성을 붙여가지고 무슨 맥기봉으로 일어났는가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의 성씨만 또 투출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성씨가 들어간다. 맥기봉이 멀면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 맥기봉이 가까우면은 그 부근에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 쉽죠? 이렇게 맥기봉 보고 혈을 찾아서 주인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오늘은 제63강 욕방에 있으면서 포태양생 중에서 욕봉으로 일어난 맥기봉을 지금 찾습니다. 위에는 양으로 된 산이고 아래는 음으로 된 산입니다. 양으로 된 산은 높은 산에 있는 맥기봉이고 음으로 된 산은 야지나 언덕이나 이런 곳으로 이루어진 맥기봉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게 찾기 쉬워요. 이 맥기봉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데 조금 너무 고단이라 사람들이 취미를 잃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것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것 같은데 오묘하고 사를 보는 법에 대해서 신안의 경지에 들어가야만이 맥기봉에서 혈을 맺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눈을 뜹니다. 그리고 산, 금목, 수화토, 오행, 그러면 금산은 둥글고 목산은 우뚝 솟아서 곧고 화산은 뾰족하고 수산은 출렁출렁하고 토산은 반듯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화성체의 산 중에서도 화성체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눈을 떠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수술해서 쫙 배를 갈라가지고 먼 멋이 어디에 붙었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이 산 속에서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 양으로 된 욕봉으로 일어난 맥기봉은 양화로 된, 그러면 높고 큰 산이라겠죠. 이렇게 높고 큰 산에 봉우리가 화성체인데 정체같이 보이죠? 그러나 정체 아닙니다. 그래서 정체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이 변해가지고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맥을 찾아서 혈을 찾기 때문에 또 성씨를 찾고 또 혈과의 무슨 맥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서 무슨 어떤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을 화엽에서부터서 일목요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산을 이 겉만 볼 것이 아니라 속까지 여기 이런데 무엇이 들어있으며 어디가 생기방이 돼가지고 어떻게 맥이 붙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좀 힘들기 때문에 오늘에서 이제 나머지는 대관왕 세대병사장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로서 이제 이것만큼은 오늘로서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왜 그런 거는 너무 오묘해서 깊어요. 12운성으로 일어난 맥기봉에 대해서는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고 좀 더 쉬운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화성체의 욕봉으로 일어난 맥기봉은 성진체는 봉우리는 화성체인데 양쪽은 금성체요. 등에 뿔남 거북이가 가다가 대가리를 수그리고 있는 것 같은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다 또다시 화성체를 만듭니다. 이 속에 조그만하게 화성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래로 들어가 가지고 한쪽 변에서 혀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큰 산이에요. 적은 산 아니에요. 하나의 거북이 같이 생겼는데 등에 뿔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산봉우리 중앙에 포승고대는 알기 쉬워요. 바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위가 있어서 살기를 달아요. 마치 이 등잔불을 켜놓고 꼭지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듯이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살기를 피워니라고 그러면은 아래 뻗은 지각이 우측으로 기어가는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측으로 그래서 가가지고 조그마한 화성체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가지고 내려가 가지고 혀를 맺는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혈에는 혈지기가 왕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고우로 수장이나 한 고우로 원님, 한 고우를 다스릴 수 있는 통솔력을 가진 자손들이 후손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은 야지나 언덕이나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지리야 그 최고로 어려운 것이 야지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지에 누워있어도 이거는 화성체의 욕봉은 여기만큼은 우뚝 서 있어요. 그래서 여가 누웠어요. 그래서 화성체로 뾰족하게 누워있으니까 이 밑에서는 혀를 맺지 못해요. 화기가 왕성해가지고 염정의 살을 품어내기 때문에 그 밑에 가서는 혈이 없습니다. 맥기가 그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헛가지죠. 산을 맥기를 보호해 주려고 있는 지각이다 그 말이에요. 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야지나 언덕이나 그렇지 않으면 높은 곳에 있는 밭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워있다. 화성체는 따로 있는데 금성체로 둥글게 야지라 보기 좋아요. 이런 곳은 보기 좋은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도 역시 솟아 있는 화성체의 봉우리를 떠나 가지고 금성체 밑으로 가 가지고 토성체를 한쪽 가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혈을 맺습니다. 그러면 혈은 대혈로 맺어요. 아주 적은 혈이 아니라 대혈로 맺습니다. 토생금 해가지고 왕성하게 맺기 때문에 이 살기가 압박을 해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멀리 이 산은 높아도 이 금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밑에다가 토성체를 만들고 들어가서 맺은 것이 화성체의 야지에서 일어난 욕봉의 맥기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혈로 맺는다 하더라. 토성체의 양으로 일어난 욕봉으로 일어난 맥기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크다고 그랬죠. 산이 토성체로 크게 병풍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한쪽에다 수성체를 달고 출렁출렁 수성체를 달고 수성체로 달린 곳으로 맥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듯하게 정토성체로 일어난 곳으로 좌측으로 가가지고 그 안에다가 중간쯤 내려가서 조그마한 금성체를 만들고 그 금성체 속에다가
혈을 맺습니다. 그래서 토생금 해서 치기가 왕성해요. 이 정승판서가 나오는 자리예요. 굉장히 고귀한 자리예요. 그런데 토성체의 중앙은 생각지도 마세요. 토성체 한쪽 수성이 있으니까 문곡을 달았으니까 거문에서 문곡을 달았으니 그쪽으로는 아예 가볼 필요도 없어요. 이 산을 파는 방법입니다. 바르게 좌측으로 가가지고 바르게 있는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산의 중간에서 맺습니다. 금성체를 이루어지면 저것이 혈이 저곳에 있다. 멀리서 보면 딱 나타나 버리죠. 저곳에 혈이 있다. 이걸 보고 들어가서 혈을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 산 죽으라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쉽게 보는 방법이면서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못 찾는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 든 오행체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 산 속에서도 살짝 솟으면 무슨 형체로 솟아 있는가를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태양선 12운성으로 일어난 맥기봉이 그 변화를 볼 줄 알면은 혈은 자연적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 혈이 들었는데요, 자연적으로 혈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지풍수지리학은 어렵네 하는데 쉽게 올바르게만 알려주면은 공부 못한 사람도 남들이 10년 할 거 1년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뺑뺑 돌려요. 그래서 헤매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한다고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책도 올바른 책, 스승도 올바른 스승 딱 만나버리면은 몇 년 아니면 간단합니다. 그런 것을 고생을 그렇게 해요. 토성체로 일어난 욕봉으로 일어난 맥기봉은 여기는 토성체 토성체로 생겼는데 여기는 금성체로 생겼죠. 이것을 태음금성이라고 그래요. 바닥에 누워 납작에 깔린 것을 태음, 푹 둥글게 솟아있는 종처럼 솟아있거나 가마솥같이 솟아있는 것은 태양, 구별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태음 금성체처럼 둥글게 누워있는 야산이나 언덕이나 높은 밭이나 에서 맥기봉을 만들었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맥기는 어디로 흘러내려가느냐, 쭉 내려가다가 아래다가 이 유두를 아래다가 붙여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가서는 유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유혈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는 지금 욕방에 있는 음의 토성체에서 맥기봉을 찾아서 혈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금성체로 일어났으니까 토성체를 찾아야 돼요. 이 제목이 토음의 욕봉으로 일어난 맥기봉이거든요. 그 속에 겉에는 금목수와터 어떤 산이 들어가 있든 상관하지 말 것, 속에 토생체를 찾으면은 정확하게 그 속에가 혈이 된다. 금성체 속에서 좌측으로 내려와 가지고 유도 중앙에 유도 마다가고 좌측으로 내려와 가지고 대유를 만들어 놓고 그 중간에서 토성체를 만들었죠. 이래서 토욕봉이에요. 야지에 누워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음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보고 또 보고 공부를 하고 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짝 토성으로 일어난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혈을 맺는다. 이것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보기 좋게 102명, 99명은 일로 가서 혈을 찾습니다. 이곳으로. 가운데 유두가 있으니까. 그런데 유두는 살기다. 탕유어는 살기다. 물결 쳐서 흔들리는 유두기 때문에 혈이 맺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된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토성체를 찾아서 혈을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의 금성체의 욕봉으로 일어난 맥기봉은 큰 산이라겠죠. 이것도 금성체의 산에서 뿌리 난 것처럼 중앙에 살짝 솟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크게 그리는 것이거든요. 살짝 뾰족하게 솟아 있으면은 그것이 양금의 욕봉으로 일어난 맥기봉이다. 이 12운성으로 된 맥기봉을 보려면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양이라 하더라. 낮은 곳에 야지나 밭이나 언덕에 있는 것은 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고, 생긴 모습을 찾을 때는 그 양금성체의 욕봉으로 일어난 산은 둥근 금성체이기는 하는데 가운데 정중앙에 봉우리에 화성체가 있어가지고 뾰족하다 하더라. 그러면은 이 화극금을 하고 있으니까 중앙에서는 절대 혈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수화상극을 수성체를 출렁출렁 세 개를 달아놨죠. 수성체를 은은하게 수성체로 일어난 것이라서 화기를 누르고 억제시키고 금을 안정시켜서 혈을 맺습니다. 그래서 금생수를 해가지고 혈을 받죠. 맺게 되죠. 그래서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작은 은은한 수성체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은 거가 혈이 있습니다. 음으로 된 금욕봉으로 일어난 맥기봉은 태양 금성처럼 둥그스름합니다. 그 밭도 둥그렇고 언덕도 둥그렇고 야지에 있는 산도 둥그스름한 태양입니다. 그렇게 아름답죠. 문제는 이 금성체의 아름다우니까 중앙으로 들어가 가지고 수성체를 세 개 아름답게 목성체인 것처럼 새가 날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적어요. 아주 적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것에다가 혈을 맺는다.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이 지각이라고 그래요. 지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래 밭 같으면 아래 고랑이 7개 가져요. 내려가는 고랑이. 이렇게 지각이 7개가 난다 하더라. 이것이 금의 욕봉으로 만들어진 맥기봉이라 하더라. 금은 정상적으로 금은 야지에서 혈을 맺는데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수성체 아름답게 세 개 만들어진 곳으로 들어가서 혈을 맺는다 하더라. 그러면 넓고 넓지만은 멀리서 봐도 크나큰 몇만 평 되는 언덕이나 몇천 평 되는 밭에서 살짝 솟았으니까 저기가 혈자리구나. 거기만 딱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수성체의 양욕봉으로 일어난 산는 맥기봉은, 그러면 수성체는 둥글둥글둥글한 것 같지만은 좌측에 말의 귀처럼, 토끼의 귀처럼 두 개가 쫑긋하게 서가지고 화성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맨 우측에는 작게 살짝 문필봉처럼 서 있는 것이 수성체가 가운데 있고, 이것이 수양의 욕봉으로 일어난 맥기봉이라 그러더라. 제일 찾기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수성체는 수화가 상전해서 탁묘가 있어요. 겉 봉우리는. 그래서 산이 수려한 것 같지만은 수성체는 수려합니다. 그런데 수려한 것 같지 않으면 수화가 상전하기 때문에 지기가 서로 상충하고 있어요. 이 상충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맥기가 중앙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둥그스름하게 살짝 일어난 금성체로 일어난 곳에다가 혈을 맺는데, 산의 밑에 지각은 어떻습니까? 지각은 뾰족하지도 않고 둥글둥글둥글하게 보기 좋게 이게 정체의 수성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수성체로 지각은 만들어주고, 그래서 금생수를 해서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혈로 맺고,
수로 된 의무 욕봉으로 일어난 맥기봉은 야질하겠죠. 그래서 언덕이나 야지 산이나 아주 낮은 산이나 조그마한 언덕 같은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높은 데 있는 밭이나 동서남북이 수성체예요. 동서남북이 수성체고 하나의 꽃과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매화나 연화나 목단혈이나 이런 것으로 맺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꽃이 핀 것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정중앙으로 들어가 가지고 살짝 높은 곳을 찾아서 혈을 쓴다. 왜 높은 곳에 물이 탕류로가 있으니까 푹 가운데는 솟아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가서 묘을 쓴다. 이거는 가장 찾기 쉬운 것들입니다. 수성체는 목성체의 양욕봉으로 일어난 맥기봉은 무진장 이거는 찾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이게 큰 산이에요. 지금 큰 산이 둥그러하게 누워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목성체가 아니죠. 그런데 나무를 베어서 중간에다 놓은 것처럼 있어요. 그러면 이 중앙에다가 그 중앙에서도 또 중앙에다가 마디에다가 혈을 맺는다. 이 누워있는 것이 목성체입니다. 이거는 금성체고 이 큰 산의 중앙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로로 목성체가 누워있는데 그 목성체 중에서도 마디는 중앙이나 양쪽 가에 있기 때문에 중앙의 마디에다가 혈을 맺는다. 그러면은 이런 곳에서는 무관이 나오고 장군이 나오는데 주로 대령에서 준장에서 그쳐요. 소장까지도 못 갑니다. 목성의 욕봉으로 일어난 맥기봉이 의무 맥기봉이면은 이거는 넓은 언덕이나 야질하겠죠. 밭이나 넓은 곳에서 가운데가 이것도 목이고 이것도 목이에요. 넓은 목에서 가운데가 쭉 솟아서 길쭉하게 솟은 밭 같으면 가운데가 반듯하게 길쭉하게 솟은 그런 곳이에요. 이것은 음은 가운데로 가서 맺지 않습니다. 목은 음목은 욕방에 있는 맥기봉 음목은 맥기봉에서는 가운데서 맺는 것이 아니라 우측 가로 가가지고 수성체를 보고 맺어요. 그래서 새싹이 납니다. 그래서 수성체 한 모퉁이에다 앞에다가 수성체를 두고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운데 있는 마디요 양쪽 가에도 마디라겠죠. 이 마디 중에서도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앞에 수성체를 앞에다 두고 끝 마무리에다가 한쪽 변에다가 끝으로 가 가지고 마디에다가 맺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까지 해드렸으니까 대관왕 세병 사장 7개 남았는데 7개는 다음에 해드리고 이 다음 강의는 새로운 것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즐겁고 이해하시기 쉬우면서도 꼭 알아야 될 것 이런 것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는 절대적으로 어렵다 하고 생각지 마시고 책 여러 권 보시지 말고 너무 여러 사람의 말을 틀리면은 하나도 듣지 마시고 옳은 것을 골라낼 때까지가 남의 말을 듣고 이게 올라가면 그때까지가 아는 거예요. 그때서. 이게 몰랐을 때는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이것도 기요 저것도 기요 이렇게 혼잡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책도 바른 거 한 권만 한두 권만 딱 보실 거.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을 헛고생을 해서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책 많이 수십 권 본 사람 치고 절대 아는 사람 없습니다. 헛것만 넣어요. 다 그 속에 이제 진실한 것도 있는데 그걸 꺼내지 못해요. 여러 권 해놨은 게 이게 기까 저것이 기까. 그런데 학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정해져 있듯이 지리학 그 학문도
절대적으로 거짓이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어지면서 쭉쭉쭉쭉 나가야 그것이 진실한 공부지. 엉뚱하게 하나씩 뚝 붙이고 하나 뚝 붙이고 이건 절대 진실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문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한 학문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쉽게 압니다. 여러분들께 고급자분들을 위해서는 팔진법으로 해서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팔진법은 최고의 학문이거든요. 팔진법 이거 100배보면 더 어려워요. 이 팔진법으로 해드리고 싶어도 이해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가면은 언젠가는 해드리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실체적인 것, 산에 가서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어디가 무엇이 쓴 게 어떤 사람이 나와 이런 것으로 영일도를 그려가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하겠습니다.